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서예 이야기 발글명자를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발글명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서 서예에서는 좀 달리 쓰는 모형들이 있어서 다수의 논란과 이해 부족으로 서로 우기거나 주장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대화해 보려고 서도대자전 또는 서예대자전이라고 하는 책을 모델로 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글자는 어느 글자든 간에 자원, 글자에 원래 생긴 어원이 있고 자원이 있습니다. 서예의 자원은 전서로 우리는 가봐야 되는데, 전서는 소전과 대전으로 나뉩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소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대전은 흙이 좀 많고 정제화되어 있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소전은 흙을 축약시켜서 정형화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소전은 은주시대의 갑골문이나 갑골문, 그 다음에 금문, 성문에서 금성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금성문 같은 것 등을 포함해서 대전이라고 하고, 또 이 이외에도 죽간을 통해서 또는 진공단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게 대전의 자적입니다. 여기에서 끝으로 석구문까지를 대략 대전의 무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우리 시황제가 춘추 전국을 지나면서 천하를 통일했는데, 이때에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에 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자원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진시황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던 재상입니다. 진시황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토목, 사업, 분서갱유를 획책했던 그 획책자 간웅으로도 전해오고 있습니다만, 문자통일, 이 사람은 문자의 통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소전이 되겠습니다. 소전의 예로는 태산각석이나 우리는 많이 들어본 것입니다. 태산에 새겨놓은 각석이 있겠고, 또는 낭사 대각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낭사 대각석 다 등등이 이런 소전의 예가 되겠는데요, 전서를 찾아보지 않고 글자를 따져서 우기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발글명자를 이와 같이 씁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걸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몇 자를 써놨는데, 앞에 날도 붙어 있고 눈목도 붙어 있고 이와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소전에 나와 있던 모양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진 예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 자, 서예를 안 해보시고 한자를 공부한 분들은 대다수 이렇게 생긴 이 날일변 발을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발글 명자를 가장 옳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글자가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서예에서는 달리 쓰여지는 글자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쟁이 생기고 서로 따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찾은다고 했습니까? 소전에서 찾아보자. 소전은 그야말로 문자가 인위적으로
수정시켜서 탄생한 처음 문자입니다. 그래서 수정 작업을 통해서 탄생한 정예화된 서체다. 그러면 대전을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느냐. 조금 불분명하고 정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전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아까 서도대자전이라고 하는 서예대자전을 서두에 비춰드렸습니다. 이 서예대자전은 우리가 서예를 할 때 글자를 찾아보는 자적이고 또 시대적으로 전예해행초의 모든 글자들이 최대한 수록이 되어 있는 자적자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설을 찾아보러 이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예가들이 서예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자형의 바위부리고 길라잡이가 서예대자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발글명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발글명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작아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발글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거의가 다 어떻습니까? 눈목변에 달열이 들어간 자가 대다수 많습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자들이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 뒤편에 가면 전서가 있는데 전서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얘기했던 석구문 등등의 자전에 가보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역산각석에도 이래 되어 있고 쭉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원래의 발글명자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예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와 같이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예를 안 해본 분들은 우리가 배운 대로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야,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막 우겨서 또 심사장에서도 많이 우기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써야지 왜 이렇게 썼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언쟁 내지는 토론이 아닙니다. 심한 갈등을 표출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소해 보자고 제가 오늘 이 명제를 갖고 나온 것입니다. 달월 앞에 들어간 날일이 맞느냐 눈목이 맞느냐 이와 같은 형태가 맞느냐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발글명자보다는 훨씬 눈목으로 쓴 것이 많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와 같은 모습도 있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전서에 근한해서 이런 이야기가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데 그 문제는 시대적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때 현재까지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자들은 대다수가 유진남북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서성 왕이지도 계셨고 그런데 왕이지 선생께서도 다 이와 같이 썼습니다. 그럼 왕이지가 썼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서도대자전이라고는 글자의 자형 원자를 찾아가서 전서에 있는 부분으로 답을 내려야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한글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단어에 그 뜻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부자라는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자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부자, 또는 한약재로 쓰는 부자도 있겠고, 이 단어 두 글자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듯이 서예에도 이런 모형의 변화나 엄격하게 많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자가 맞다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서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예는 그 시대별로 유행했던 모양을 답습해보면서 이 글자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고루 타박하게 알아서 섞어가면서도 쓰고 변화를 주면서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서에서도 보면 한나라 시대에 출연한 예서도 눈목이 많습니다. 눈목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소전이라고 하는 BC 221년이죠.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이사라고 하는 재상을 통해서 소전을 만들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장천비나 화산비 같은 서엽송, 장천비나 서엽송 말고는 전부 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일로다가 쓰면 안 될까요? 됩니다. 되는데 다양하게 아는 분이 나일로 쓰는 거하고 오로지 나일변에 달올로 쓴 것만 발견명이라고 아는 분이 쓴 거하고는 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발글명자의 바른 이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발글명자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또 이런 실사와 흑토의 구분 차이 같은 것 등등으로도 제가 찾아뵙도록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과 재미있는 서예기 소재로 발글명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명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